네, 이번에 진행할 리스트 형태는요. 조금 전에 했었던 요 카드 레이아웃의 HTML을 그대로 똑같이 쓸 거예요. 그래서 안에 CSS만 바꿔가지고 이제 새롭게 한번 해볼 거예요. 좀 전에 작업한 건가?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작업한 거에서 요 HTML 태그 부분 있죠? 그러니까 요 파라미터 제대로 넘어오는지도 봐야 되니까 요 HTML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뉴스 리스트에 똑같이 적용을 해주세요. 자, 얘도 프롭스 받으니까 뉴스 받아서 잘 전달되는지 한번 찍어 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잘 같이 들어오는지도 찍어 보시고요. 지금 상태로는 카드 컨테이너라는 게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실행하면 에러가 날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 참조하고 반응형 앱을 위한 기준 사이즈 코드 재활용한 다음에 요 카드 컨테이너, 여기서는 카드 타입이 아니라 목록 형태니까 요 이름만 리스트 컨테이너로 바꿔줄게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카드라는 단어들, 카드 아이템, 이것도 리스트 아이템으로 바꿀게요.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바꾼 것 뿐이고요. 나머지 구조는 동일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리스트 컨테이너라는 컴포넌트가 지금 없으니까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리스트 컨테이너까지만 먼저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잡았을 때 화면에서 이렇게 목록이 일단 나오는 거 확인을 하고요. 그럼 컴포넌트 이름이랑 클래스 이름만 변경한 거 빼고는 아까랑 동일한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CSS만 맞춰가면서 형태를 바꿔볼게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목록 정의 태그니까 목록에 대해서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이 CSS 코드 들어갑니다. 자, 목록 초기화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 땡땡이랑 여백이 없어졌고요. 넓이 100% 잡아주고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디스플레이 플렉스 좋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배치되겠죠? 목록 형태는 카드처럼 옆으로 배열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배열되는 거니까 플렉스 디렉션 속성을 컬럼으로 주면은 전부 다 아래로 떨굴 거예요. 이렇게. 자, 컨텐츠하고 요 사이사이가 너무 간격이 없으니까 간격도 좀 이제 잡아줄 거예요. 일단은 요 목록 맨 끝에서 아래쪽으로 보통을 한 30픽셀 정도 추가할게요. 밑에 조금 여백 추가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안에서 항목 하나를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잡아놨어요. 자, 리스트 아이템에 대해서 상단에 테두리를 1픽셀씩 넣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테두리가 살짝 가요. 네, 빨간색으로 좀 더 눈에 잘 띄게 하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윗선에 갑니다. 모든 li 태그에 대해서 상단 테두리를 쓴 거니까 맨 밑에는 뚫려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항목에 대해서만 라스트 차일드로요. 마지막 항목에 대해서만 빨강색으로, 여기서 좀 더 눈에 잘 띄라고 빨강색으로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짝을 맞췄어요. 자, 선 색상은 다시 맨 처음에 코드인 회색으로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li 태그 간격까지 잡아줬고요. 이 li 태그 안에 보면은 이제 리스트 아이템 링크라고 해서 링크 있었죠. 자, 리스트 아이템 안에서 리스트 아이템 링크를 잡아줍니다.
자, 여백 같은 거에 크기 영향받지 말라고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 주고요. 링크에 디스플레이 블록 거는 게 이제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링크 영역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 영역은 왼쪽에 붙고 텍스트 영역은 오른쪽에 붙어야 되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UI 했을 때는 그 포지션 특성을 썼어요. 근데 왼쪽 오른쪽으로 가로 배치할 거면은 두 덩어리죠. 플렉스 걸면 되죠.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면은 사진이랑 글씨가 이렇게 옆으로 붙습니다. 이렇게요. 자, 혹시라도 자리가 모자르면 줄바꿈할까봐 줄바꿈하지 말라고 했어요. 요거는 그림하고 텍스트가 있는데 텍스트가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줄바꿈 못하게 막아놨고요. 플렉스 방향은 로, 가로로 배치, 횡 배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그림이 크고 얘가 글자가 좀 적으면 기본적으로 위에 이렇게 쏠려요. 이 정렬 방향을 가운데로 맞춰주기 위해서 얼라인 아이템스를 센터로 잡습니다. 아이고, 링크를 클릭해버렸네요. 자, 그럼 그림하고 텍스트 덩어리가 가운데로 맞춰지죠. 자, 패딩으로 여백 좀 잡아줬고요. 여백이 왼쪽하고 위에 조금 있어요. 이렇게. 자, 링크니까 일단은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으로 해서 밑줄 없애고 글자 색깔 까만색으로 바꿨습니다.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색깔을 슬쩍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요. 호버 들어갔을 때. 자, 여기서 약간 좀 자연스럽게 스르륵 하고 바뀌라고 트랜지션도 걸었습니다. 마우스 올리면 이제 배경 색깔이 바뀌는 거죠. 제가 색깔을 다 투명하게, 약간 투명도를 갖고 있게끔 만들어놔서 그냥 하면 잘 안 보이시나 봐요. 빔 프로젝트에서 잘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림 쪽이에요. 썸네일. 그림이 너무 크죠? 그래서 요 안에서 그림, 넓이 150에 높이 100, 디스플레이 블록 주고 오브젝트 핏, 그리고 사이즈가 플렉스의 영향을 받지 말고 요 사이즈를 계속 유지하라고 플렉스 논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그림 사이즈가 전부 다 똑같이 맞춰진 거고요. 자, 이제 가운데 텍스트 부분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그림은 고정 사이즈고 요 오른쪽에 요 텍스트는 가변 사이즈를 잡게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공간을 채워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위에처럼 텍스트가 많은 경우는 컨텐츠 영역이 지금 오른쪽을 다 채우고 있는데 아랫부분 같이 텍스트가 얼마 없는 경우는 컨텐츠 영역이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남은 공간에 상관없이 그림은 고정, 얘는 이제 남은 공간을 채워라 라고 해서 이제 컨텐츠 영역한테 플렉스 속성으로요. 이제 플렉스 그로우는 0, 플렉스 슈링크 1, 플렉스 베이시스 오토. 플렉스 베이시스는 부모가 플렉스일 때 기본 크기를 잡습니다. 기본 크기가 오토니까 그냥 가득 채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플렉스 베이시스는 유연하게 확장하는 특성이에요. 1을 주면은 유연하게 커질 수 있는데 0이기 때문에 더 이상 커지지 말아라예요. 남은 공간을 가득 채우라고 오토로 줘놓고 커지지 말라고 하면은 그냥 혼자 가득 채우란 얘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플렉스 슈링크 1은 유연하게 줄어드는 속성이에요. 0이면 줄어들지 않고 1이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브라우저 창이 줄어들면 거기에 맞게 알아서 줄어들으란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패딩으로요. 상단, 그 다음에 오른쪽은 놔두고 하단. 왼쪽에 20픽셀 준 거 보세요. 지금 여기가 너무 바짝 붙어 있어서 왼쪽에 20픽셀의 여백을 준 겁니다. 네, 옆으로 좀 떨어졌죠? 자, 이제 제목부터 잡아보죠. 자, H3 태그 지금 위아래로 마진값 되게 크잖아요. 일단은 이 컨텐츠 영역에 대해서 배경 색깔 살짝 줘서 일단 영역을 좀 확인해 볼게요. 네, 요게 컨텐츠 영역이고요. 이 안에 있는 H3 태그 H3 태그 배경 색깔 잡아줬어요. 자, 얘가 지금 마진이 너무 크니까 마진도 잡을 거예요. 자,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 주고 글자 크기 18픽셀로 다시 조절합니다. 글자 크기 조금 줄어든 거고요. 글자는 굵게, 그 다음에 마진은 0으로 줍니다. 현재 H3 태그의 마진 값이 너무 크거든요. 여기서 마진을 0으로 주면은 간격이 줄어들죠. 자, 그리고 아래쪽 마진을 10픽셀로 다시 조절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컨텐츠가 줄어들면 이렇게 줄바꿈이 되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이 생겨요. 그 다음에 제목이 좀 길다 싶으면은 세 줄까지도 내려가요. 요거를 무조건 한 줄로만 말줄임해라 라고 해서 아까 말줄임 처리했던 코드 그대로 복사하고 라인 수를 1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줄로 안 가고 한 줄로 말줄임 되겠죠. 자, H3 태그 밑에 본문을 위한 P 태그 있었어요. 자, 여기도 배경 색깔 먼저 줘서 영역 확인 좀 할게요. 이렇게 배경 색깔 잡아놨고요. 자, 글자 크기 14 줘서 글자 조금 이제 사이즈 잡아주고요. 아래쪽에 요 마진 사이즈 0으로 바꾸고, 그럼 이제 바짝 붙었죠?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새롭게 하단 마진만 8픽셀을 추가합니다. 살짝 벌어졌고요. 자, 여기도 지금 컨텐츠 양에 따라서 그 줄바꿈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은 두 줄로 제한할게요. 그래서 말줄임 처리를 두 줄로 제한하게끔 코드 넣습니다. 딱 두 줄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브라우저 폭에 상관없이 이제 동일한 계속 높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줄임 처리의 라인 수를 설정하는 이유가 말줄임 처리를 안 하면은 줄바꿈이 되면서 높이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헤이트가 들쭉날쭉하면 레이아웃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높이 값을 고정하려는 목적이 커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목록 정의 태그였습니다. 자, UL 태그 여기도 배경 색깔 좀 잡아주고 리스트 초기화 시킵니다. 이 부분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거도 아까랑 똑같이 했어요. 아까처럼 li 태그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주고 폰트 사이즈 잡고 중간에 구분선 하나 넣어서 구별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백그라운드 컬러 줬던 거 요 값만 제가 원래대로 되돌릴게요. 자, 그럼 똑같은 HTML인데 디자인만 CSS만 바꿔서 두 가지 형태가 나와요. 자, 지금 우리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만들고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활용하는 리액트 구현 부분을 그 밑에 가져가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쓸 때 한 소스 안에서 스타일드 컴포넌트 너무 여러 개 만들면 복잡하니까 그냥 이 코드 안에서 이게 컴포넌트 구현 부분이죠. 구현 부분 안에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딱 하나씩만 가져가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하위 요소들은 그냥 계층형 선택자로 클래스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통 그 임포트하고 스타일드 컴포넌트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리액트 구현하고 이렇게 해서 요 구현 부분 안에서 처리할 CSS를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 안에 계층형 선택자로 다 넣어놔요. 이거는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반응형 웹은 여기서는 반응형 웹은 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로. 자, 요거는 제 스타일인 거고 지금 이 리스트 아이템 이게 지금 여기 li 태그잖아요. 이걸 지금 클래스로 접근했단 말이죠.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빼버리고요. 콘스트 리스트 아이템은 styled.li 이렇게 잡으면 얘가 li 태그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li 태그가 가져가는 CSS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li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스트 아이템이라는 컴포넌트 이름으로요. 그러면 얘는 UL 태그, 얘는 li 태그니까 리스트 컨테이너 안에 리스트 아이템 들어가면 딱딱 태그가 맞잖아요. 이렇게 그냥 각각의 부분을 각각 이렇게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다 쪼개서 짜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해진 정답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너무 많아지면은 나중에 혹시 그 알아보기 힘들까봐 그냥 소스 하나에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웬만하면 딱 한 개씩만 넣자라고 그냥 저만의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반드시 제 스타일을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더 웃긴 거는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이 리스트 컨테이너 요 스타일드 컴포넌트 만든 거죠. 얘를 잘랄게요. 코드 컨트롤 X 눌러서 잘랐어요. 새로 파일을 만들어요. 리스트 컨테이너.js 그래서 import styled from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임포트 하고요. 아까 만든 스타일드 컴포넌트 코드를 넣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export default list container 라고 내보내기 하셔도 돼요. 그럼 이거를 다른 데서 임포트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파일을 자잘자잘하게 여러 개 파일로 쪼개도 되고요. 아니면 한 파일에다 다 합쳐서 짜도 돼요. 이것도 정해진 정답이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 코딩 할 때 일단 그 목표라 내용 파악이 제일 우선이겠죠.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이 되시면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스타일이 CSS가 아니라 자기만의 그 어떤 코딩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리액트를 책 보고 공부하는 게 정말 힘든 게 인터넷 뒤져도 혹은 책을 검색해도 모든 사람이 자기 루틴이 다 틀려요. 그래서 아마 리액트를 책을 하나 보신다면 아마 멘붕 오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웬만한 파일을 안 쪼개요. 왜냐면 파일을 쪼개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처음 공부하실 때 더 헷갈리실 것 같아서 웬만하면 예제 하나를 딱 그 파일 하나로 그냥 다 소화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조 잡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요 메뉴 하나에서 다루는 주제는 웬만하면 그냥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로 해결하게끔 다 해놨는데 책들은 예제 하나 설명하는데도 코드를 엄청 쪼개대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뉴스 리스트에서 여기 지금 요게 있던 게 지금 일로 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임포트 리스트 컨테이너는 from 리스트 컨테이너 이렇게 임포트하면 얘가 지금 내보내기 됐으니까 이렇게 받아온 거잖아요. 그럼 이거 태그처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 공부하실 때는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거기서 와요. 그 책 쓰는 사람 혹은 이 웹사이트에 글 정리해서 놓는 사람들 등등 다들 스타일이 달라서 코드를 이제 정형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얘기의 결론은 지금은 그래도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 구조를 가져가는 게 좀 덜 헷갈리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고심해서 만든 제 루틴인 건데, 만약에 이거를 회사에 가서 적용하려고 했더니 회사에 만약에 기존에 리액트를 쓰고 있었다면 그럼 회사 안에서 회사만의 루틴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그 상황에 맞게 적응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남이 만든 리액트 코드는 일단 잠깐 멍 때려요. 딱 보면은 뭐지 이게? 하면서 잠깐 멍 때려요. 왜냐면 저도 처음 보는 구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리액트 코드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적응하면은 되게 편해요. 세상 편해요, 진짜. 근데 적응하기까지가 좀 힘들더라고요. 옛날 제이쿼리 할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이쿼리 4가 베타가 좀 성공적으로 끝나서 버전 5가 좀 빨리 나왔으면 해요.